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는 4.3%로 전달 수치 4.7%보다 낮게 발표가 되었고요. 즉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에너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상치 3.6%보다 소폭 상회한 3.7%로 전달 3.2% 수치보다도 높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항목별 수치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8월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렇지만 에너지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에 이미 9월 금리 동결이 90% 넘는 예상치를 보여주었고, 특히 CPI 발표 이후에는 97%까지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 일단 연준이 데이터를 조금 더 면밀히 보아가면서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에 증시와 암호화폐는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19일에서 20일 9월 FOMC가 열리고 또 연준의 통화정책 플러스 파월의 연쇄 방향에 따라 또 한 번 시장의 갑론을박이 시작이 되겠지만 어쨌든 통화정책의 막바지에 다다랐고 또 그 전까지는 외부 충격이 없으면 당분간 안정적인 횡보세를 암호화폐 시장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SEC의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 신청 승인 여부라든지 암호화폐만의 그 호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FTX 34억 달러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매각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FTX가 법원에 제출한 계획안은 첫 주 매각 한도는 5천만 달러, 이후 1억 달러고요. 그리고 법원의 추가 통지를 제출해 주간 한도를 2억 달러까지 상향, 그리고 채무자는 콜, 풋 옵션과 같은 해칭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는 등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흥미로운 계획안 중에 하나는 FTX 측이 자산 매각 시에 사전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시장에 주는 적지 않은 영향을 고려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FTX의 자산 매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다시금 제공할지 봐야겠지만 FTX 자산 매각은 오히려 그것이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산 매각 시 사전 공지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계약 조건이 들어간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 겸 투자업체 DWF 랩스 공동 설립자가 시장을 2020년 시가총액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공격적인 매도 압력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FTX 자산 매입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히어로 같은 기관이 좀 많이 나타나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C가 스토너캐치 NFT 제작자에게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고 100만 달러의 벌금 조치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그리고 마크 우에다 위원이 SEC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서 SEC 스토너캐치2 NFT 프로젝트 제소에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 증권법을 NFT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물 수집품에도 적용한다면 아티스트들의 창의력이 법적 불확실성의 그늘에서 시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렇게 자의적인 집행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NFT를 활용하고자 하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내용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베인 캐피털 규제 책임자가 이번 합의가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SEC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그에 비하면 리플은 규제 기관과 맞서 싸우기 비교적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상황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웹3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피해야 할 유일한 국가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규제 환경 때문에 올해 리플의 채용 계획 중에서 80%가 싱가포르, 홍콩, 영국, 두바이 등 미국 외 지역에 집중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겐실러의 이러한 안하무인 태도는 리먼 브라더스 판산 15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그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기념 컨퍼런스에 가서 암호화폐가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고 새로운 법은 필요 없으며 기존의 법을 준수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게리 겐실러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대처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버블과 그리고 부실 대출 또 이와 연계된 금융 파생 상품 등을 이유로 촉발된 금융위기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컨퍼런스에서 적합한 발언을 하고 싶다면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SEC는 명확한 규제를 더 정확하게 안내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시장 내에서 사실은 지금 암호화폐 경제가 차지하는 파이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SEC 게리 겐실러가 더 큰 자본시장보다 자꾸 암호화폐 시장에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 앞으로 12DC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작전 혹은 더 커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사가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